안녕하세요. 대여배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SG의 이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재료는 무엇인가를 놓고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만한 이슈가 한 두 가지 정도가 현재 있는데, 첫 번째는 이 젤렌스키가 10일 날 독일로 가서 이번 또 종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일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해당 이슈와 포인트 함께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고, 또 이제 트럼프 이제 미국 대선이 30일도 안 남았습니다. 현재 또 막판 지지율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포인트들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또 돈의 흐름과 시장의 판단은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재료는 재건이 되겠죠. 아무래도 이 SG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재료 자체가 이 우크라이나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이 도로 복구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이겠죠.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어야 된다. 이는 곧 주가와 연동이 되기 때문이다. 근데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자신의 승리 계획을 지지해달라, 지원해달라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나온 또 뉴스를 보게 되면 내년까지 전쟁을 끝낼 것이다. 이번 또 11월 달에 2차 회담이 예정되어 있죠. 그래서 여기에 러시아를 초청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승리 계획을 지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관련된 일정이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 될 것 같은데 이 10일 날 독일에 가서 50개 국가가 모이는 이 회의 자리에서 본인의 승리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번 또 승리 계획을 얘기하면서 이런 50개 국가의 뭐 지지라던가 또 재건과 관련된 좋은 뭐 언론사의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주가는 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해당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번 그 승리 계획이라고 하는 게 사실 처음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. 이미 9월 말에 26일쯤에 미국에 도착을 해서 이 유엔 총설을 할 때 그리고 이 바이든을 만나서 이런 승전 계획과 관련돼서 논의하겠다라고 이미 한 차례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때 혹 좀 좋은 내용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또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다. 이 미국 바이든이 말했던 거는 우크라이나 계획이 구체성이 부족하다. 그래서 예전이랑 바뀐 게 전혀 없다. 그래서 포장지만 바뀐 중고 제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상당히 젤렌스키가 가져온 승리 계획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발표하려고 하는 승리 계획이 도대체 뭔데? 라고 보게 되면 뭐 이런 추가적인 안보 보장이라던가 이 러시아를 조금 더 점령할 수 있는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좀 허용을 해달라라던가 이런 무기 지원부터 시작해서 재건과 관련된 또 개발 이런 이슈들을 승리 계획에 현재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요거 4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계획이 현재 승리 계획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구체화가 되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10일이면 우리나라 그 날로는 그 토요일이거든요. 그래서 이 주말간 재건과 관련된 또 새로운 이슈가 나와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젤렌스키가 얘기하는 승리 계획에 과연 정말 구체적인 이런 종전과 관련된 또는 재건과 관련된 계획들이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그냥 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승리할 수 있게 좀 지원해 달라 약간 이런 말이다 이러면 이제 또 실망감으로 이어져서 주가는 또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포인트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챙겨봐야 되는 재료는 바로 이 트럼프 미국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 우크라이나도 재건 관련돼서 굉장히 향방이 갈릴 수 있다. 왜 그러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종전 이런 전쟁을 끝내겠다고 발표하고 있고 이 해리스는 지금과 민주당과 사실 같은 어떤 방향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 무기 지원해주고 돈 지원해주면서 전쟁을 좀 이끌어 나갈 계속해서 좀
진행될 사항들이 높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다.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 주가는 함께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려갈 것 같으면 함께 주가도 하락을 하는 특징들을 보여준다. 실제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된 올해 7월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었죠. 이때도 뭐였습니까? 이 7월에 이 바로 트럼프와 그때 바이든의 TV 토론 대결이 있었습니다. 그때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압승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뭐가 됐다? 정책주로 이 바로 재건이 부각이 됐었다. 그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줬었고 특히 이번 9월 11일이었죠. 이때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? 주가가 11% 마이너스 빠지게 됐는데 이때는 해리스와 바로 이 트럼프의 TV 토론 대결이 있었다. 이때는 또 해리스가 이기게 되면서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자 여론이 해리스로 좀 돌아서자 주가가 10% 급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. 이로 이제 미뤄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재료는 바로 이 미국의 대선이 될 것 같다. 자,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최근에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압도적으로 이 해리스를 현재 좀 이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해당 투표 결과는 이제 폴리마켓 기준으로 현재 보게 되면 한 7% 정도 격차가 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2%에서 3% 내는 오차범위 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보통 한 5% 위로 잘 안 벌어지거든요. 근데 현재는 7%까지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.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또 지지율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? 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이 전폭적인 좀 지원이 있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. 이 최근에 이 트럼프에 올인한 머스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머스크가 돈을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선거운동을 지원을 슈퍼팩을 통한 현금 지급까지.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 돈,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47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. 자신의 트위터에 이 현재 공화당이 지지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정책을 지지한다 또는 그 관련돼서 사인을 해주면 또는 추천을 해주면 사람들 이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 추천해주거나 자기네들이 정책 관련돼서 뭐 총기 규제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사인을 하면 돈을 주겠다. 요 사인만 하는 순간 6만 3천 원 줄게.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현재 뿌리게 되면서 유권자들이 이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. 뭐 일단은 지지율 상태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대표적으로 이 미국 이 트럼프 미디어 이 종목이 이제 트럼프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최근 바닥에서 이게 이제 상승폭이 얼마 안 돼 보이죠. 근데 이게 바닥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. 이제 95% 이상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2배 가까이 상승을 한 달 내도록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트럼프 관련주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좀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이런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내피셜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미국 대통령 중에 여성 대통령이 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여성 대통령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되게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또 인종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. 아무래도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백인이 아니라 또 흑인이다 보니까 과연 흑인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? 이런 부분도 분명히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. 그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이 2년 그러니까 집권을 연속으로 2번 한 게 제가 막 찾아보니까 한 1800년도에 한 번 있었고 1900년도 초반에 한 번 있고 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민주당이 2번 연속 집권을 한 적이 없더라.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비춰봤을 때는 그래도 좀 트럼프의 좀 대권에 이길 전망들이 높게 평가가 돼서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뭐 국내 주식도 사실 상황은 비슷합니다. 뭐 대표적인 트럼프 관련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일신석재 이런 애들도 현재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 해리스 관련주인 뭐 우리바이오 있죠. 마리아나 관련주들은 또 내려가는 상황들을 펼쳐주고 있다. 그렇게 되면서 이 재건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있다. 우리 대표적으로 SG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SY 스틸텍 이런 종목들도 재건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 트럼프에 관련된 지지율에 주가가 함께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. 그래서 항상 주가를 보실 때 SG 본인 종목만 보지 마시고 다른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하면 이 여러 가지 지표로 활용을 해서 매매하는데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
자, 그리고 이제 주가 이제 넘어와서 좀 포인트 몇 가지 잡아보도록 할게요. 7월 달에 주가 상승이 있고 나서 현재는 좀 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뭐 중간중간에 포스코와의 협약으로 인해서 또 주가가 또 올라가나 또 이런 기대감을 가졌지만 좀 힘이 없는 모습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 아무래도 추가 상상, 아무래도 뭐 BW부터 시작을 해서 전환 사채들, 이런 사채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, 올해 9월 말까지도 계속해서 사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주가가 저점을 확보하는 시기가 과연 언제인가를 유추해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사채 물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시기가 될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제가 이 사채 물량 SG 관련해서는 영상을 여러 편 찍었습니다. 과거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 항상 얘네들은 사채 물량을 털어냈고, 이 털어내는 물량에 맞춰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다. 그리고 이 주가가 이 바닥을 어떻게 보면 형성하는 시기가 더 이상 사채 물량이 나오지 않더라. 그리고 나서 또 주가가 올라가고 또 사채 물량 나오고 또 주가 떨어지고 여기서부터는 또 사채 물량이 안 나온다. 그리고 사채 물량이 안 나왔은 시점부터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사채 물량 나오고, 그럼 지금 9월 말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10월 달에는 물량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월 한 중순 말까지 사채 물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지다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.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그 재료와 제가 분석은 추후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았고 또 12월 단기적으로 재건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더 우리 SG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향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관련된 재료와 이슈들 분석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